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인생아 아들러 협회 협회장이기도 하고요. 한국대 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열등감에 갇힌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결국은 남의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없고 저 사람한테는 있어 보이고 이런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음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잖아요. 예, 예. 잠재력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해서 본인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자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질투를 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거나 이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고 그럴 때 있어서는 잠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빠져나오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제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좀 하고 호흡 많이 하라고 나오죠. 이 놀심에도 호흡 많이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좀 이렇게 깊게 숨을 쉬면서 화난 이유로 객관화. 그러니까 주변만 봐도 돼요. 주변만 이렇게 돌아보는 네네. 것도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특히 더 자기한테는 자원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좀 진정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발 멀어지는 거군요. 이게 실제로 내가 다른 나를 어떤 조금 객관화해서 보는 네. 거죠. 다른 환경을 보는 것도 한 발 멀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도 이제 정신적으로도 한 발 멀어지게 되는 네. 어떤 결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열등감 극복하는 걸로 있어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관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의 신체화 증상으로 와요. 열등감에 계속 갇히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병원에도 가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체적인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심리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여가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럼 떨어져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일상 루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부족하다고 상대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를 계속 인정하는 거죠. 나를. 근데 내가 이제 부족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잖아요. 부족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거를 계속 인정을 해서 자기 격려가 되게 중요해요. 자책을 하는 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거. 이제 아들러에서는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칭찬을 하지 말라고. 네네네. 칭찬은 어느 때 하세요? 그럼 상대가 잘했을 때? 혹은 그죠? 내가 잘했을 때? 네. 그죠? 네. 잘했더라는 평가잖아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죠. 결과적인 거죠. 그래서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과정을 인정해줘라. 그래서 격려의 심리학이 아들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되거든요. 꼭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되지 않아요. 정치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또 팀 활동이다 그러면 팀에 또 다른 요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기여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에 더 초점 맞고 그 존재와 행동을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걸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루틴에서 계속 하는 거죠. 존재와 행동을 분리한다는 말이 굉장히 좀 와닿는 네. 게 나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존재이고 내 행동은 어쨌든 난 열심히 하지만 그 외부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네네. 그래서 존재와 행동을 분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네. 코딱지를 파서 먹는 아이가 네.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더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 아이를? 좋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렇고 한심한 놈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코딱지를 파서라도 그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의 목적은 뭘까요? 숨어있는 의도가 다 있다고 아들러에선 그러거든요. 네. 행동의 목적은 뭘까요? 코딱지를 파서 먹는. 아들러의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 주목받고 싶다. 그죠? 네. 너 왕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코딱지를 파서 먹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존재와 행동을 코딱지를 파서 먹어서라도 관심을 끌고 싶은 아이.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치근하게 느껴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존재는 여한 상황이라도 항상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존재가. 그래서 존재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닥터 아들러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행동은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처음에 행동해요. 근데 그게 안 받아줬을 때는 부정적으로라도 관심을 계속 끌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과도하게 나타나게 막 과장을 많이. 저도 좀 했어요, 오늘. 과도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막 그거를 대신 메꾸느라고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남한테 소리를 질러서 폭력으로 막 힘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큰 임팩트를 주는 것 같은 게 상대가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를 느낄 때 그런 어떤 과도한 공격적인 반응이나 시기나 비교나 이런 걸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동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좀 마음을 치근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저희를 안다고 해도 내가 마냥 참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참으면 나도 화가 계속 나서 분풀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소통하는 건데 제가 쉬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단절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 안에 또 불편함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나 대화법, UNI 대화법이라 해서 한번 우리 둘이 역할 연기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너 오랜만이다. 너 요즘 보니까는 조회수가 예전보다 못하는 것 같더라, 유튜브가. 너 노력은 하냐?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안 나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야, 노력해봐라, 야.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럼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 정신세계는 항상 내가 우월하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의 밑면에는 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자신이 더 우월하다. 질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난으로 나왔죠. 그 행동이. 그랬을 때 이제 딱 그거를 인정해 버리시니까 네. 그죠? 네, 기가 확 꺾으셨어요. 그죠? 네. 네네. 그럼 제가 인정해 버리니까 그 상대방의 우월성이 입증이 된 거네요. 제가 그 친구는 아니지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야, 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구나. 내가 탁 찔러줬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얘도 느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인정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뒤에 그래 열심히 해봐라 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우위를 점유한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떤 질투의 메커니즘이군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다르게 한번 대화해 보자고요. 지금 화가 올라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의 이제 행동의 목적, 숨어 있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조금 더 우위가 되고 싶은 느낌? 네. 그죠. 질투죠. 부러움인 거죠. 네. 그래서 부러움인 거고, 이제 거기에 본인이 못 간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몸장님의 역할을 해볼게요. 한번 친구 해보세요. 요즘에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도 좀 옛날만큼 안 나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아니면 차라리 뭐 다른 거라도 좀 알아보는 게 어때? 맞아.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걸 보니까 너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구나. 네가 안타깝다고 느끼는 걸 보니까 나도 감사함이 좀 올라오네.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지금 한 거는 무슨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세요? 제 그 공격하려는 의도를 공격이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는 느낌? 네. 놀라운 통찰력이세요. 제가 너나 대화법을 UNI 대화법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행동에 긍정적인 다 의도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봐줬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안타까움도 좀 있다라고 그때 그걸 봐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제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래 난 네 편이야.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같이 맥주 먹자. 내가 살게. 바로 바뀌어지죠.
신기하네요. 제 마음 상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죠. 예.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 그 밑에는 또 서로 좀 연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거든요. 마음은 스펙트럼이에요. 어느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 좋은 감정도 있고 네, 부정적인 감정도 이게 추 같아요. 추. 네, 네.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을 할 때 확 기분 나쁘게 어떤 반응을 하면 상대방의 의도에 맞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의도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 메시지가 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내 얘기만 하니까. 아, 오히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쌍방통행이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격려하는 거죠. 격려. 야, 그래도 얘 조회수로 그렇게 봐주고 그러는 거는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거 아니니. 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네요. 어떻게 들리세요?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복합적인, 아마 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엄청 이제 선하신 분 같아. 그래서 됐으시면 좋은 의도로 해석하시고 근데 이제 반응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거의 레벨까지 가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네 그러겠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열등감은 누구한테 다 있어요.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내가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누구한테 다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다 내 손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닥쳐오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올지 몰랐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그걸로 다 통제감을 가지면서 내가 뭔가 있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드렸듯이 역경이 있으면 이겨낸 고통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경험을 한 사람, 부족하다고 어느 부분에 생각을 하는 사람, 내 삶을 중심 잡고 사는 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사는 게 결국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박예진 교수님을 모시고 내가 열등감을 느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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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